고생하다가 녹화 시작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시장에서 이기려면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아직도 급등주 먹으려고 쫓아다닌다면 영원히 나는 돈 못 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아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무료방송이지만 유료방송 이상 가는 얘기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렇게 들고 와서 FNF 신고가네 전부 다 신고가를 가는데 바닥 종목 수익 못 내고 봐요. SOL 신고가 다 하나같이다. 이게 다 대원물산 신고가 이런 건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나가는 거. FNF 신고가 그죠? 더전비전 신고가 이건 공짜로 주는 종목이잖아요. 꿈꾸는 대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에? 아니 이것도 보이니까 포스코라이트 신고가 또 어딜까요? 아니 모스투어 신고가 안 보여줬었죠? 예, 우리 어디서 사가지고 지금 들고 오는데 신고가 뭔 종목을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남양유업 신고가 매일유업 신고가 나만 없어. 아직도 급등주 먹고 상한가 하는 거 좋아하나요? 어떤 걸 투자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그죠?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뻥뻥 나가는데 아직도 뭐죠? 급등주만 쫓아다니다가 전부 신고가로 나가는데 삼성전자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 돈 안 돼요. 돈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고 돈이 진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돈을 못 번다는 얘기지 돈이 안 된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죠? 네, 2,000원이. 그러니까 제가 유료방송에 공부하라고 그런 이유를 2,000원님 넣어서 오시고요.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바닥 종목이요? 급등주 나간다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물론 어제도 우리도 아마 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고 왔는지 한번 보시죠. 무섭게 나가네 진짜. 저걸 어떡하냐. 대원물산이 상 나간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 별로예요. 꾸준히 가는 이런 종목도 SOL 이런 종목을 들고 오면서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계속 가냐. 우리 배당도 많이 5,725원 배당이 대박 나고요.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가서 수익 많이 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배당은 왕창 받았지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복부자님 어서 오세요. 1년 2개월 되셨나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참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아주 대박 났습니다. 거기다가 주가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봐요 이런 거 들고 가면서 그냥 신고가로 내고 들고 가는데 뭐 동해엄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가서 아무래도 급등주 만지고 태원물산처럼 이런 거 붙들고 간다고 신나서 이거 잠시지요. 그런데 꾸준히 가는 종목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몰랐죠? 계속 가서 지금 100몇 프로나 있고요. 그쵸? 다리차고 있는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안 사고 무슨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부자가 안 된 이유, 돈을 못 버는 이유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장에선 아니죠. 그게 결산일이 12월 결산이면 3월달 지금쯤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만약 9월 결산이면 아마 3개월 후인 12월쯤 나올 거고요. 결산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시장에서 이기려면 생각의 틀을 깨라. 왜 생각의 틀을 깨야 될까요? 자,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S8의 수혜주가 어제 많이 올랐죠. 그러면 템플턴의 19가 과연 없을까요? 천만에요. 다 들고 있죠. 자, 어제 간 종목이 뭐요? 대덕이가 나가고 있고, 그죠? 맞아요?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나만 없습니다. 대덕이 지수 강하게 나가고 있고, 또 뭐요? 와이솔, 이거는 뭐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또 뭐 있어요? 아까 보여줬죠? 무슨 종목인가요?
빠트론 나가지요. 행복플래너님 어서오세요. 자화전자 어제 강하게 올라왔지요. 인테플럭스, 와이솔, 삼성전기 어제도 또 나갔지요. 그러니까 뭐요? 왕이 기한하니까 LG전자가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마인드를 확 깨버려서 어떻게 가야 부자가 되는지를 확실한 증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급등주 태원물산처럼 급등 나가는 거를 좋아해서 따라다닌다? 부자 될까요? SOL처럼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커지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줘도 안 하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농심 들고 있죠? 죽어라 농심 들고 있죠? 간다고. 그죠? 농심 볼까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죠? 안 하죠. 템플턴이 뭐 알겠어? 알겠어? 농심 들고서 지금 계속 번전 주기를 바라고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어우 많이 싸졌네. 분명히 여기서 샀을 거예요. 여기서 사고서 많이 갈 거라고 이제 붙들고 있다가 손실이 커지니까 가겠어.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사라고 해도 못 사고, 예? 삼양식품 사라고 해도 못 사고, 삼양식품을 여기서 맞짱 뜨고 또 사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렇게 들고 갈 수익이 100몇 프로씩 나서 큰 수익이 나는 거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에이 뭐 템플턴이 알겠어. 그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알겠어. 그런데 왜 유료원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가만히 있을까? 글을 쓰라도 글도 안 써. 수익만 잔뜩 내고 배당 너무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주식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안 팔잖아요. 오늘 안 파니까 또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수승 팔았나요? 안 팔았지요. 또 뭐예요? 얘는 잘랐습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예. 얼마나고요? 160% 수익 내고 잘라버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160% 내고 수익 잘랐어요. 따라가 사지 마세요. 자,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진정으로 뭘 알아야 돼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 오늘 그 증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수혜주로 해서 왕에 귀하니까 LG전자가 조정이 들어갔죠.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분이 LG전자 들고 있다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면 자그마치 이걸 끝끝내 들고 있다가 또 사고 싸졌으니까 또 사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어때요? 항복해버렸어요. 이거 올라갔지요. 왕에 기하니까 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들고 이걸 참아냈으면 이 수익이 있었는데 참지 못한 거죠. 조정만 들어오면 못 참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여튼 생각을 다 깨버려 주겠습니다. 오늘 급등주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럼 사는 방법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예요. 제 방에 들어와서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장기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말에 제가 이미 부동산하고 비교한 적도 있고요. 동국제약하고. 그죠? 강남에 개포동 중호아파트 25평과 그 다음에 동국제약을 비교해서 제가 강의 처음 전문가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알려드린 투자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동국제약, 동부화재
강남아파트,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해야 돈을 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중에 100명 중에 우리 지금 35명이 오셨는데요. 이 중에 한 명만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급등주 엄청 좋아합니다. 자, 2000년도 말에 부자 어머니도 어서오세요. 2000년 말에 삼성전자를 15만원대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2017년 3월달까지 들고 왔으면 1200 몇 프로가 납니다. 진짜일까요? 네, 한번 해보자고요. 뭐야 이거? 잠깐만요.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거 확실한 겁니까?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도 아직도 급등주에 가죠. 그죠? 2000년도 말에 가면 2000년 말에 가면 12월 달쯤 가면 15만 얼마 정도 합니다. 그죠? 종가가 아마 15만 8천 원 정도 했나요? 그럼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12월에 갔을 때 지금까지 가면 삼성전자가 1200%가 넘습니다. 어우, 1200%. 가만히 있어봐. 1억을 담았으면 1200%면 12억? 아니야. 24억. 대박이다. 여기 누군가는 이렇게 16년 이상을 들고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사인 아니도 어서오세요. 그런가요? 1200%가 넘었습니다. 12배. 1억을 담았으면 12억. 2억을 담았으면 24억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강남아파트 2000년도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했더니 강남아파트가 2억에서 3억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건축되거나 새로 집을 져가지고 35평 기준으로 한 15억 갑니다. 그러면 15억 가면 24억 됐으니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죠? 제가 지난번에 10년 기준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16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15억 누가 많이 벌었죠? 역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요 거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야,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주냐? 다른 종목이 돈을 많이 그 삼성전자 아니에요? 볼 것도 없지요. 왜요? 200만 원이 넘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 실험해봤어? 아니요. 그러면 숫자로 증명해봤어?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제 후배는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벌겠냐? 아니면 부동산이 아파트가 돈을 많이 벌겠냐? 주식이 돈을 벌겠냐? 그러면 그거 당연히 아파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기만 해. 하늘사나님 너 소식을. 제가 알아서. 너는 그럼 숫자로 증명해봤어? 아니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는 건 네가 재테크 수준이 안 된다는 거잖아. 확실히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고 확신이 되니까 재테크를 할 수 있잖아. 그냥 막연히 재테크를 할까? 과연 돈이 될까? 그랬더니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어주고 했냐? 동부화재가 더 많이 벌어주냐? 했더니 당연히 삼성전자 아니에요? 그럼 숫자로 증명해봤냐? 아니요. 삼성전자는 200만원 넘어가니까 돈을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증명해봐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랬더니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말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지요. 삼성전자가 2000년 말에 12월쯤 가면 15만 8천 원인가 정도 종가가.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12배가 1200 몇 프로가, 1270, 80%가 납니다. 그러면 12배 정도 대충 계산하고요. 그럼 지금, 그때 당시에 2억을 투자했다면, 강남 아파트 35평 사기 전에 2억을 투자했던 지금 24억이 됐습니다. 반대로, 강남 아파트를 지금 사갖고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15억 정도 갑니다. 역으로, 동부화재를 같은 기준에서 2000년 말에 샀다면 동부화재는 50배가 날아갑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2억을 샀으면 100억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그 증명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거 그랬잖아요. 뭐야 이거? 이거 지금 불안하냐?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예. 어디가 동부화재를 기준으로 2000년 말이면 여기입니다. 12월 달로 아까 기준으로 했죠.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동부화재가 6만 지금 3,700원입니다. 2000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걸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얘기해줘도 안 믿습니다. 잘 보시죠. 제대로 됐나? 또 더 위로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12월 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뭐가 잘못 그려졌네. 신기동님 어서오세요. 네. 왜 이러는 거야? 잘못 그려졌구나. 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대충만 합니다. 정확한 거는 이게 가격을 빼야 되니까 제가 빼지는 못했고요. 가격은 못 뺐고 대충만 합니다. 아까 계산해 봤을 때는 얼른 계산했을 때 2000년도 말에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 6000%가 나던데, 5000%가 나던데, 4600%가 나죠, 그죠? 지금 내가 아까 했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5000%가 넘죠, 그죠? 그냥 5000% 넘어도 그냥 5000%라고만 계산하자고요. 그럼 50배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50배가 날아갔으면 도대체 그때 당시에 2000년도 말에 2억을 들고 동부화재 샀으면 50배가 날아갔으면 100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4억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더 많은 기간을 해봐도 마찬가지겠지만 멋져요? 박수 쳐도 되죠, 그죠? 자, 이런 거를 투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오라고 해도 못 오지요. 설마 템플턴이 알겠어?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동국제약하고 또다시 강남의 개포동 중앙아파트 25평하고 비교 분석해주면서 동국제약을 40년 들고 갔더니 28명이 모두가 부자가 됐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제 해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료원도 장대연봉 2개만 나오면요. 전문가님, 걱정됩니다.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저는 무수히 많이 제가 무료 방송할 때마다 그냥 악쓰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당장 장대연봉만 둘만 나오면 흔들려 갖고요. 그 내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우리 유료원하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 또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되냐? KB은행입니다. 왜 잘랐어요? 그랬더니 30%가 아까워서요.
얼마나 재밌냐면, 자, 아니, 여기서 들고 갔어요. 잘 잡았습니다. 제가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으니까, 8월 달에. 우리 은행을 사고 계속 있었으니까, 잘 사봤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딱 저점을 깨니까, 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아이고, 무서워요. 30% 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자른 거예요. 그 제가 방송을 해보는 거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더 사라고 그러잖아요. 8월 27일 4대 은행 사라고 더 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걸 못 사그냐니까, 파는 바람에 날려버렸잖아요. 그 어디로 갔어요? 우리 은행으로 가신 거야. 왜 잘랐어요? 더 사라니까. 그랬더니. 그때 수익이 깎아먹을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잘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바보 짓을 했네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이게 돈이 도대체 수익이 얼마예요? 왜 팔아요? 도대체. 아니, 수익이 얼마, 이게? 왜 파는 거예요, 지금? 65%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아유, 전문가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그죠? 오늘 그런 거 다 깨주려고 제가 작정하고 지금,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에이, 뭐? 자, 요즘에 이제 3월 말 됐으니까 투자 종목의 상패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실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은 테마주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3월 말의 상패입니다. 부실주가 급등한다고 매수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갈매기님도 어서오세요. 썬코가 70을 유중한다더니 감사하기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상패 가능성이 커진 거죠. 우리 유료원도 여러 종목을 들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저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시장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왕초보님은 특히 더 그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상장사의 실적주의를 보면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30조가 된 게 2013년, 지금 41조가 넘었습니다. 상장사들이 계속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배당도, 물론 이제 내년부터 배당에 대한 세금을 걷기 때문에 배당이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이 그러면 삼양식품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어제 조정한다고 팔까요? 농심은 팔아도 삼양식품은 안 파는 겁니다. 갈 길이 아직 머니까. 이렇게 들고 갔기 때문에 유료원이 수익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얘는 팔았나요? 어떻게 써요? 에? 이건 팔았나요? 어제 신고가 내고 나가고, 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SO일은 계속 사가지고 이렇게 신고가로 나오는데 이 무서운 수익을 감당이 돼요? 아직도 상한가가 좋은가요? 잠을 자도 괜찮고 배당은 5,725원씩이나 주면서 그냥 들고 가는데, 전문가님 배당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는지 몰라요. 유료원이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글 좀 쓰고 좀 그러려면 글도 안 써. 우리 유료원들은 왜 그러는지. 이렇게 펑펑 날아가는데도 글도 안 써요.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예요. 삼양식품 가만히. 수익이 얼마나 많은지 이틀 사이에 그동안의 손실 난 거를 그냥 다 복구해버리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준다고 그랬지, 오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뭘 공부하라 오라 그랬더니, 아이고, 전문가님 돈이 아깝습니다. 평생 투자, 평생 직업을 만들 건데 돈이 아깝다고요? 평생 직업을 만드는데요. 자, 생각의 틀을 깨라. 그런가요? 네. 어떻게 생각의 틀을 깨야 될까요?
시장에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아직까지 가져온 습관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추천주를 주면 우리 유료원들의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보기만 하니 늦게 왔으니까 그렇죠. 일찍 산 사람은 지금 100%가 넘었어요. 착하게 화이트님 어서오세요. 일찍 산 사람은 여기서 샀기 때문에요. 네, 나중에 받으신 거고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100%가 넘었죠. 107%인가 나왔던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일을 보면 추천주가 나가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짠돌이 매매한다고. 네, 절대수익님 신기동님 어서오세요. 짠돌이 매매한다고 밑에다 대놓거나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사지를 못합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매수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 종목이 급등해버리니까 매수한 종목은 감기라도 걸린 듯이 안 가고 아주 자신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자신이 아픈 경험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트라우마에 걸려갖고요. 절대로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야 전문가를 믿고 그냥 사봐라. 그것이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깨는 방법은 차라리 전문가를 믿든지 그렇게 해야만 깨진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그 다음에 뭐죠? 습관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왜요?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더욱 재미있는 것은 분산 투자한다고 249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타자는, 두 번째 가입한 사람은 자그마치 분산 투자한다고 종목백화점으로 34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웃습니다. 본인이라고. 그죠? 도대체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종목백화점이라는 포트를 만들고 자신이 관리조차 못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합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생기는 것이고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은 한 개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안타깝더라고요. 자, 저렇게 정주가 가는데 한 개도 없었어요. 철강주가 가는데도 없어요. 은행주가 가는데도 은행주도 없어요. 반도체 가는데 반도체도 없어요. 그럼 수익이 크게 날까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을 한 개도 잡아볼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과도한 분산은 무지의 소산이다. 그죠? 과도한 분산은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전문가에만 의지하지 말고 투자자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뭐라 그러죠? 홀로서기를 공부해야만이 이런 생각의 틀에서 깰 수 있고 본인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나중에 평생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영원히 전문가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평생 템플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실랍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강의를 해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를 핵심을 알지 진짜 어떤 때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어지요? 주로 내용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원물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차 매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이거 팔지 않은 거 진짜 후회됩니다. 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거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매수했습니다. 또 사시죠? 또 사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손실 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30%가 났는데요. 또 사요. 그래요? 또 샀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수익이 확 올라가 버리네. 그냥 기업이 되는 종목은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 뭘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 벌었냐? 그랬더니 그러네요. 괜히 걱정 끌탕 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너무 시장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시장과 거리를 두라. 시장 가운데 있다 보면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장과 거리를 두의 다른 이유는 집단이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단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버핏이나 빌 거스 채권 왕은 시장과는 월스트리트와는 멀리 떨어져서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니콜라스 다비스가 월가에 있었을 때는 돈을 잃었고 월가를 떠나니까 돈을 250만 불을 벌었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펀드 매니저도 이렇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다른 펀드 매니저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겠죠. 만약에 자기 방식으로 하면 어쨌든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또는 애널리스트를 따라했다면 책임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잘 되면 본인 잘한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 회피가 아주 쉽죠. 그럼 템플턴도 안 되면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정보를 매수해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봐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장기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데도 당장 주가가 20%만 떨어져도 흔들려서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게 잠시 있다가 싹 올라가잖아요. 싹 올라가면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지? 정말요? 네. 최근의 종목을 또 보여주면 우리 유형 종목이 노출되니까 또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종목도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애경유화 또 많이 올라갔죠. 정고점 돌파하러 또 가네요. 팔았나요? 여기서 사주면 그냥 뒤로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지면 27%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이걸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점 깨고 내려가는데요. 또 떼겨내요. 팔아야 되는 거 좋은 종목을 들고 뭘 그렇게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해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아우성 끌탕입니까? 괜찮을까요? 들고 가보시죠.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몇 개월 참은 거예요? 6개월을 참았습니다. 이게 좀 올랐어요? 또 샀습니다. 누구는 어디다 500만원 질렀다 그럽니다. 제 방에 와서 공부를 하더니 500만원 질렀다고 해요. 추가 매수를 제가 했습니다. 강력하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또 샀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수익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떡하죠? 내려가면 더 삽니다. 번전 줄 거야. 또 번전 줄 거야. 더 사. 그래갖고 손실이 눈덩이 커지니까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항복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다가 항복. 이렇게 다가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잘라버리면
돈이 얼마를 잃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삼양식품 우리 유료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졸업하고 나가신 분입니다. 졸업하시고 나갑니다. 그럼 뭐라 하냐? 전문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거시기 했습니다. 거시기 했어? 확실해요? 그랬더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들고 와서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저는 잘 몰라요. 거시기 해가지고 들고 왔으니까 이게 수익 얼마나 더 난 거죠? 55%가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고 왔으면 얼마가 난 거죠? 100몇 프로가 났습니다. 이런 투자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우고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가서 떨어지면 더 사는데 도망가느라 바빠요. 그래갖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0종목을 다 그냥 종목백화점을 해놨고 여기저기 뭐 이상한 종목도 나오고 막 그죠? 관리가 안 되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쩔쩔매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종목을 알아야지.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사버린 거예요. 세상에 종목백화점이 돈이 될까요? 돈이 되는 건 좋은 종목을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더 사야 돈이 되는 것이지. 비중이 너무 작아서 돈이 실리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분산 투자의 의미, 그 다음에 집중 투자의 의미, 피라미드의 의미, 물타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물타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피라미드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목만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그게 돈이 되냐고요. 아 전문가님 돈도 안 되고요. 아 종목이 너무 많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요. 그냥 다 사놓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답답합니다. 이런 집단 심리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역사책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설적인 투자들도 또 책장엔 역사책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이제 책 읽는 것이 로마 제국 세몽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 세 번째 갑니다. 뭔가 도움이 됐나요? 부동산이 뭐 돈을 벌어주던가요? 참, 우리 유료원들은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은행에다 적금 보서 돈을 보십니까? 세상의 금융상품은 다 자신을 위한 상품이지 고객을 위한 상품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친구하고 통화하실 때 그 사람도 내 친구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펀드를 가입시켜야 됩니다. 적금을 가입시켜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적금을 가입시키고 펀드를 가입시킬까요? 아쉽게도 다른 사람 가입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가족들을 가입시킵니다. 내가 차장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가입시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천만에요. 수수료가 제일 비싼 펀드를 가입시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익 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사에 가입한 사람은 그래도 수익 난 사람을 봤지만 이건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들이 적금을 깼어요. 2% 준대요. 어느 분은 만기 환급형 보험을 깨버렸어요. 주식 사겠다고. 실제로 이런 분이 제 방에만 서너 분이 나왔어요. 제가 깨다가 아니요. 또 변액보험도 깼어요. 그래갖고 주식을 사겠다고.
부자 되는 길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다. 좋은 종목 사서 3년이고 5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을 너무 믿지 마라.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을 믿었다면 이 큰 수익이 났을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은 매력적이고 망망대해에 갈 방향을 가리키는 지도와 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금융시장의 변화가 미리 결정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를 또 안심시켜주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과거의 주식시세 차트에서 수천 또는 수만 가지의 규칙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나름대로의 특기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많이 하다 보면 자신만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해서 신가치 투자자는 120선 기법을 한다든지, 그죠? 템플턴은 60일 기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신만의 투자 기법, 차트 기법을 개발해서 투자 원칙을 정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지나치게 맹종하다 보면 유혹에 빠져서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들고 갈 때 길게 가지 못해서 단기 수익만을 얻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정민태연 아빠님 어서 오십시오. 맞나요? 매수 매도의 시점 선택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차트를 무시하고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네, 보시죠. 어땠나요? 차트를 가면 이평선이 수렴하다 추세를 꺾었습니다. 아, 전문가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님은 여기서 왜 더 사는 겁니까? 차트가 무너졌잖아요. 추세 이탈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강력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차트대로 한다면 이미 익절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가 맞나요? 자, 그럼 실제로 보겠습니다. 차트가 맞나요? 더 갔는데요? 자, 제가 추천해서 무료 방송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지, 다리 차오르고 있는 님 아직 보유했다는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누구지요? 더존 비즈원. 제가 언제죠? 2015년 이때 박스 돌파하고 깎아주면 사봐라 샀습니다. 들고 갔나요? 사봐라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살까요? 예, 추가 사시죠. 추가 또 사요? 무서워요. 올라가다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시죠. 또 신고가 냈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하시죠. 아니 전문가님 자르는 게 아니라 더 사요? 안 무서웠습니까? 더 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잘랐나요? 안 팔았어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잘랐나요? 그럼 수익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서 들고 왔어요. 지금까지 안 팔았네. 팔라는 매도 사인이 안 나가니까 얼마요? 83%.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1년, 2년, 지금 2년째 가는 거 있죠. 1년 넘었죠. 돈 안 벌어졌나요?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인 거예요. 차트를 보면 벌써 몇 번 잘랐어요. 아, 잘라야 돼. 잘라. 또 내려왔잖아요. 차트 이탈이잖아요. 전문가님 제발 부탁이니까 이때 왜 사는지 한번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그거 한 번만 가르쳐주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대학생이 저 블로그에다 도배를 해놨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삽니까? 어떻게 여기서 또 삽니까? 분명히 추세 이탈은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사냐고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유, 그랬더니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옛날에 벌써 잘랐어야 돼요. 이렇게 83%를 들고 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럼 기술적 분석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럼 재무 분석이 전부인가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해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고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전문가니 무조건 장기 투자가 정답인가요? 또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보고 고평가하면 잘라야 되는데 고평가 자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다시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업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다 수익을 반납해버리고 장기 투자라고 우깁니다. 만약에 다리 차 오르는 년이 여기서 그죠? 코스메틱 레이더스 코스메틱인가요? 마찬가지죠. 잘랐죠. 이거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나 오른 거 생각 안 하고 장기 투자라고 붙들고 있었으면 뭐예요? 꽝 됐죠. 돈 또 못 벌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된다고요? 그냥 사서 들고 있으면 장기 투자가 된다고요? 아니면 공부 안 해도 저절로 알고 있으니까 돈을 벌 거라고요? 과연 될까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죠. 그죠? 누구는 개인 큰 손을 따라하다가 그죠? 매독식 투자하고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3억을 투자하다고 가정하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개인 큰 손 따라하기.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수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전문가님 내가 매수 여기서 했거든요. 이제 100% 올라갔는데요. 이게 장기 투자인데 이거 자르면 되나요? 100% 수익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을 여 바닥에서부터 주도주로 갈 때 얼마큼 날라갔으니까 거기서는 잘라줘야 되는데 자르는 방법을 모르다가 얼마나 고평가 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가다 수익 다 반납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됩니다. 이런 걸 한 개도 배운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추천주 들고 울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똑같았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저한테. 어떡할까요? 근데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800%가 날라갔는데 이거 왜 안 잘랐어요? 장기 투자니까. 여기까지 나서 여기 와서 항복했어. 그럼 뭐에 100% 수익 나봤자 꽝겠지요. 마이너스 더 내려갔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장기 투자로 붙들고 있다가 수익 다 반납하고 수익 많이 났던 거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어디 투자를 그렇게 하냐. 제대로 배워야지. 배우지 않고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됐겠지다. 공부 안 하고 투자할 수만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차라리 이렇게 깨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 갑니다.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하셨나요? 해드렸나요? 왜냐하면 시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가가 뭐 중요해요? 이 주식이 고평가가 났느냐 안 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시장에서 보는 눈은 뭐예요?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뭐예요?
순자산 가치잖아요. 자산 가치보다 너무나 많은 시장에서 보는 눈이 커져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아 이거는 고평가야.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데 무료 방송에서는 그런 걸 강의를 해주나요?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들이 이렇게 들고 가도 끄떡도 안 하고 아이 재밌네 신고가해 또 신고가 어휴 재밌다 배당도 많이 주고 들고 하니까 아니 이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 아빠를 향한 질주님으로서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가잖아요. 바닥에서 뭐 급등주 나와서 상한가 나오고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급등주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은 기업이 좋은 종목이 별로 없더라 그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보면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이 급등을 잘 나갑니다. 왜? 개인들이 좋아하니까. 차트로 보니까. 이런 종목은 차트로 봐갖고 돈이 될까요? 차트를 깼으니까 여기서 잘라야 되잖아요. 추세 이탈입니다. 가다가 추세 이탈 잘랐습니다.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유료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 유료 방송에 지금 1년 4개월 전문가님 제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이 진짜 배짱 하나 좋네요. 제가 추가 매수했죠. 아유 제가 3개 정유사를 다 사버렸으니까 신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니 도대체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남들은 이거 자르느라 바쁜데 여긴 더 샀대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글 좀 쓰라고 하면 글들은 안 쓰고 자랑만 해. 자, 뭘 안 되는지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340개 종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340개 종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거기서 증명이 됐잖아요. 개인 투자도 공부를 해야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좋은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담는 겁니다. 그죠? 엠벨리님 어서 오세요.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갈까요? 시간이 벌써 또 1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무거운 얘기를 오늘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아마 깨달음을 줬을 거예요. 어떻게 투자했을 때 진정한 이렇게 삼성전자가 많이 벌어주는 줄 알고 했더니 삼성전자는 겨우 16년 동안 벌어준 게 12배입니다. 그렇지만 동부화재는 어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실수로 나갈 뻔했네. 유료방송 얘기한 거 막 나가려고 그래. 자, 이게 참 입이 방정이야. 자, 역으로 동부화재를 2016년에 샀다면 거의 50배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16년 동안 들고 왔으면 강남 아파트 2억짜리 산 거가 24억이 삼성전자가 됐지만 역으로 동부화재를 샀다면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대풀편의 방식을 공부하실랍니까? 아니면 아직도 급등주가 좋아서 340 종목을 분산 투자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자, 오늘 날씨가 뭐 비가 좀 온다고 그랬는데 역시 계속 봄이니까 벚꽃이 지금 아직 안 폈죠? 지방만 폈나요? 자, 요까지 하고 그러면 녹화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4번째 가야 되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요? 제가 오늘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하고 어떤 게 돈을 많이 버는지 부동산보다 주식이 많이 돈을 번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그죠? 당연한 거죠. 투자할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해놓으면 평생 깡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잘못 이상한 데 가서 배워가지고 단타한다고 배웠다가 깡통 나버리면 그건 가족이고 뭐고 진짜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라고 그러면 꼭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더 간다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럼 또 4번째 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 투자고, 주식 투자는 뭐예요? 모든 국민은 주주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미국인들이 돈을 저렇게 잘 쓰고 남한테 기부도 잘하고 잘 쓰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 이렇게 돈이 부자가 된다는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거의 다 잘라먹을 걸 좋아하고요. 찔끔 먹고서 그냥 좋다고 아우성이고요. 몇백 프로는 먹어보지도 못합니다. 왜죠?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30% 빠지고 40% 빠져봐요. 다 떨어져 나가죠. 그죠? 자, 특히 네 번째, 본전만 생각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선 돈을 크게 잃을 확률을 줄여야 하는데, 이때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죠? 이게 실제 있던 일이니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심을 진단해주면서, 요즘엔 안 나타나시네요, 제 방에. 이거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솔직히. 네, 강원도에 이제 무료방송입니다. 아니, 유료방송 같이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달라요? 자, 어느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하라.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요, 15% 나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얘는 종착역으로 갈 테니까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비중 축소. 그랬더니 비중 축소요? 그러더니 한 10개월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비중 축소했습니까? 셀리님도 어서 오세요. 비중 축소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손실 많이 났겠네요. 예,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30몇 프로가 손실 나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해줬잖아요. 비중 줄여버려라. 그랬더니 아니 우량주잖아요. 우량주고 뭐고 이게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주가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중 축소하라 그랬더니 장기 투자로 그냥 붙들고 간 거예요. 그게 30몇 프로가 빠져버리니까 몇 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손실 너무 커졌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전 생각하면 더 큰 화를 버려. 거기다가 추가 매수해버리죠, 이제. 어디요? 더 간다고, 여기서. 그죠? 전문가님, 떨어지다가요, 올라가잖아요. 더 사야지, 더 사. 더 사가지고 어때요? 사는 방법 모르면 더 샀다가 어때요? 숫자는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눈땡이처럼 커졌죠. 손실은 눈땡이처럼 커진 거예요. 사는 방법 모르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거는. 전문가님, 사는 방법 몰라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황금사과 나무님이 천기누설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계시던데.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 어디로 갔어?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본전을 찾으려고 덤비면요, 돈을 더 잃어버립니다. 왜 돈을 잃어버릴까요? 본전을 찾으려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머무는 순간 하락하는 주식에 물타기를 하게 되고, 올라가는 주식에는 피라미딩을 해서 흉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매몰 비용이라는 겁니다. 물타긴 추가 매수의 유혹을 느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종목을 처음 알았다면 이 주식을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답이 아니라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비중을 더 줄이는 게 낫습니다. 왜요? 손실이 감해지니까. 사람은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한 곳에서 계속 투자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경제학 용어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본인한테 영향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자, 내가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유를 몰랐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때 전혀 주식을 안 샀었습니다. 농심 나면 절대로 사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종목 우량 종목이야. 아 제가 전문가님 여기서 들고 가서 여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한 2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사지 마요. 그랬더니 쬐끔만 그냥 사볼까요? 여기서 올라가는데 사볼까요? 한 주에서 5주는 내가 사보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추천은 안 나갑니다. 이건 실제 있던 일입니다. 추천은 안 나갑니다. 본인이 사고 싶은 거는 한 주에서 5주 한번 사보라. 우리 유료원이 1년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시는데요. 딱 한 주를 샀습니다. 정확하게 한 주. 와가지고 제가 한 주 사봤습니다. 전문가님 말고 들고 있었더니 제가 20몇 프로, 27% 손실 났네요. 무료 방송이라고 지금 댓글 거시는데 우리 유료원이 그래서 한 주 샀습니다. 이건 안 사고요. 한 주에서 5주면 한 주 샀어요. 그랬더니 뭐요? 쫙 내려갔더니 27% 손실입니다. 차라리 여기를 샀으면 템플턴의 식구처럼 요걸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농심은 거꾸로 가는데 얘는 왜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진짜 돈이 얼마나 커진 거예요. 우리 여기 유료원 들어가 계시지만 이거 100몇 프로 났습니다. 이게 공부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보이죠.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이걸 살 수 있을까요? 떨어지는데도요. 아니면 쟤는 떨어지는데 안 사고 얘는 왜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더 사지요? 내가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셀리님은 적금 깨서 주식 공부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지난번에는 변액보험을 깨갖고 들으신 분도 있고요. 그죠? 자, 어느 분은 만기 환급형을 깨다가 주식을 왕창 샀거든요. 수익이 나서 맨날 웃고만 있는 분도 있고요. 참 재밌는 분 많습니다. 저희 방에.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때 그야말로 본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본전을 생각하지 말고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데 본전을 생각하다가 더 사가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 종목이 뭐였냐? 우리 무료방송에서 우리 유료원이 참 재밌죠. 어떤 분은 변액보험을 깨서 주식 사러 오신 분 있고 어느 분은 적금 깨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또 뭐예요? 만기환급형 뭐요? 그걸 깨다가 주식을 왕창 샀어. 자,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지혜 없어요. 주식 사가지고 아들을 물려주면 되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서 아들한테 물려주면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그잖아요, 셀리님. 좋은 주식을 사서 아들한테 주면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적금 그까지 2% 받아봐야 뭐 할 건데? 자, 이 추세 이탈 종목을 사가지고 SBS 콘텐츠 여부를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다가 손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커졌답니다. 저보고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종목 진단하는데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본전을 생각한다면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고 들고 가게 된다. 지하 몇 층인지 헤아려보라. 몇 층일까요? 지하. 땅굴 파요? 예. 자, 그러면 또 5번째 가볼까요? 주식은 하면 할수록 재밌잖아요. 그죠? 재미없어요? 네. 그걸 배워야 되죠. 정민태현 아빠님. 우리 방송에서는 못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자르는 건지를 알아야 되나요? 그죠? 잘라야 될지 안 잘라야 될지도 손절매가 거의 없어요. 아예 안 사는 거지. 그죠? 안 사는지 사야 되는지를 배우면 안 사도 되고요.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보는 안 잘라요. 우리 셀리님은 아직 못해서 댕강댕강 잘라다가 지난번에 모종목 샀다가 예. 근데 그걸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투자 수익률 통계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펀드가 연속 3년간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연일 가능성이 12.5%나 됩니다. 확률이. 통계에서 3년은 현실을 반영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내지는 아니 10년 정도는 봐야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그러죠? 10년 주식을 들고 갈 자신이 없다면 아예 주식을 사지 마라. 그럼 어떤 주식 샀을 때 10년을 들고 갔을까요? 왜 저렇게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안 해요. 그렇게 떨어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럼 농심이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료방송에서 얘기를 지난번에 살짝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을 사들고 우리는 계속 들고 간 겁니다. 농심은 안 사고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농심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고 삼양은 식품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거죠? 아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펀더멘털이요. 그죠?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저도 다 맞힐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전성년이 장기라는 건 뭐예요? 1년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장기로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자, 또 보여줄까요? 자, 이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면 네, 주식의 진수님 처음 오셨네요. 얘가 분명히 추세 이탈이잖아요. 그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세 이탈인데 더 사버렸잖아요. 더 올라갔잖아요. 이게 차트로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지금 1년 이상 됐는데요. 1년 한 6개월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이게 차트를 어떻게 이겨요? 차트는 여기 잘라야 되잖아요. 추세 이탈이니까. 그죠? 밑줄 그으면 봐봐요. 자, 삼양식품 밑줄을 그어봤다. 그죠?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 이탈 잘라. 그잖아요. 그런데 유료는 여기서 더 사는 이유가 뭐냐요? 이거를 차트로 할까요? 펀더멘털로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장기 보이자니까.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재무 분석 없이 뭐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를 전성년님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면 여기서 잘라야 돼요. 기본적 분석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더 산 거예요. 그러면 템플턴 식구들은 전부 분석 없이 깡으로 샀을까요? 아까 92 깡님도 있던데 93인가요? 깡님도 계시던데 깡으로 샀을까요? 엉터리로?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사라. 그것이 뭐예요? 윤리방송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또 갑니다. 첫해 펀드 매니저가 그저 월등히 성적을 냈다면 그 다음에도 계속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템플턴은 계속 수익률이 좋을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나. 그런데 장기 보유를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더 샀기 때문에 수익이 커진 거잖아요. 아까도 봤죠? 자, 또 봅니다. SOL 주식도 남들은 이거 추세 이탈로 잘라야 되는데 우리는 더 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가능할까요? 추세로 따지면 여기서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그죠? 전성진이 맞아요? 추세로 따지면 무조건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사가 더 들고 간다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다. 맞나요? 무섭네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를 아니까 아직은 갈 길이 남았다. 붙들고 해. 여러분들은 여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벌써 많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사면 다칩니다. 어느 분은 또 지난번에 저보고 이거 사도 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나니까 종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유료원에 16만 원 샀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28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저 사도 될까요? 흐름을 알다니면서 저 사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여기서 큰 수익을 낸 사람의 몫이지. 이제 가서 사니까 어떻게 쭈룩 내려왔지. 죽었다. 사지 말라 그랬더니 이런 거 보여줬더니 지금 막 가서 여기서 삽니다. 죽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템플턴이 추천해서 손실 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보여줬다고 해서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가서 여기 가서 우리 요리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시지만 장대 양봉 나면 쫓아가서 삽니다.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더 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삽니다. 그럼 쭉 내려 깎아줬잖아요. 사도 되는데 이제 후집이 가서 올라갈 때 더 한다고 쫓아가서 삽니다. 자, 어디까지 갔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다 깨버려준다고 그랬죠. 잘못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깨버려준다.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또 보겠습니다. 자, 썬코아입니다. 상한가 간다고 어느 분이 제 방에 들고 왔습니다. 중개무 3가지 호재가 있다는 말로 상한가 간다고 매수가 담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종목과 보타바이오와 하텍 3종목을 3월 달에 들고 왔습니다. 안 됐지만 제가 다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합니다. 왜요? 손실이 났으니까. 손실이 50% 나는데 자르라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답답하죠? 50% 났어도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썬텍도 썬코아의 보이지분을 매각해서 최근에 유상주가 70억 한다고 공시했지만 앞날이 훤합니다. 왜? 감사기는 거절당했습니다. 지방에 50%를 들고 3월달에 들고 갔던 거예요. 내가 자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정미적대다가 그 다음날 제가 또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자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잘랐으면 깡통입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로 재무분석표를 안 봅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문가의 그냥 추천에 의진합니다. 확인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 호재 3가지가 있다는 말에 유혹이 당해서 샀다가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깡통이죠.
정지당했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확인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삽니다. 그러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깡통. 그나마 50% 날렸으니까 50%는 건졌잖아요. 이해되나요? 50% 건졌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5번째입니다. 투자 수익률 아까 이건 했나요? 투자 수익률 했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는 한국인의 삶은 너무 통계에 빠져 있다면 통계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보여줄 때 최고의 통계만 보여주지. 그럼 내가 펀드를 가입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펀드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걸 보여주지 수익률이 나쁜 걸 보여주던가요? 템플턴의 식구는 계좌를 보여줄 때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건 다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최고의 상품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가입하지. 부실한 상품을 보여주면 가입하나요? 자, 6번째.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있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니다. 장기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정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에 매우 해롭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실제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보면 괜찮은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투자자는 승리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는 종목을 자르고 내려가는 종목은 더 사는 행동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자신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아주 매끈한 소르쟁이는 수고하시고 평균 수익률로 만들어버리죠. 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에서 나오는 거지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추세에서 큰 돈이 나온다? 없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나요? 예, 출발하기 전에 그 업황이 간다는 확신을 얻었으면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원이 여기서 SOE를 과감하게 이런 걸 과감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들고 가다가 추가 매수해서 추가 매수하고 더 샀기 때문에 수익이 커진 거잖아요. 그냥 30만원, 50만원 0.3% 들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수익이 커졌을까요? 우리 340개 종목을 들고서 가만히 있어봐요. 아, 제가 30만원 사놨는데 그냥 수익률은 엄청 올라왔네요.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아이, 난 300만원 남았지. 아, 그랬어요? 또 샀어요? 난 300만원. 또 샀어요. 그랬더니 아, 누구는 또 하나 사가지고 530만원 벌었다고. 아, 글을 쓰라니까. 글은 우리 유원들은 글을 안 써요. 자, 그러니까 큰 돈은 장기적인 추세에서 나오는 거고 장기로 들어갔을 때 큰 돈이 벌리는 거지. 시장에서 조바심이 자신의 매매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큰 추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 걸 아는 거는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340개 종목을 들고 종목백화점으로 있습니다. 아이, 왜 2000개 종목을 다 사버리시죠? 한 주 사, 한 주.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돈 있는 거 딱딱 긁어서 있죠. 그래도 하나 사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할 때 같이 공부를 해줘야 수익은 어떻게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수익은 커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비중을 늘려서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 방에
돈을 딸랑 400만 원 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실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거 아시는 분이 자꾸 템플턴 방에 가라 그래갖고, 돈도 400만 원 뿐이 없는데 자꾸 가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돈도 없는 사람 보고 자꾸 주식 공부하라고 자꾸 땜이냐고. 그래서 누가 소개했는데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줬어. 근데 400만 원 뿐이 없는 사람을 땜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198만 원 내고 나니까 200만 원 뿐이 없잖아요. 그럼 주식을 담고 공부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난 거 다 끊어버리고 아내한테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돈을 마서 있죠. 얼마 전에 작년에 왔을 때 뭐라 1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200만 원이지 1000만 원 넘게 저축도 해가면서 주식에다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대단하십니다. 아내가 허용하던가요? 예, 장기 투자로 가니까 적금 분다 생각하고 가니까 아내하고 둘이 그냥 합심해서 절약이 되면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흔히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외식하고 이래서 돈 많이 소비했던 것을 다 주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일찍 와가지고 운동하고 아내하고 놀고 애들하고 놀아주니까 아내는 또 엄청 좋아하고요. 한 번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내 몰래 단타를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12시에 딱 들어오면요. 그냥 문 닫아 걸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예.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제발 좀 아내한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주식할 때 아내하고 고백하면 아무 일이 안 생겨. 절대로 나쁜 종목은 안 살 거 아니야. 그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전문가님, 내가 오늘 드디어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현재가를 안 쳐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요? 제가요 아내 몰래 단테치기 위해서 퇴근하면 그냥 얼른 문 닫아 걸고 식사하고 왔다고 우선 들어가서 단타 쳤대요. 괜히 가족하고 무슨 얘기가 돼요? 뭐가 돼요? 그 돈이라도 벌면 그날 돈이라도 단타에서 벌면 좋아서 아내하고 얘기할 거고 돈이라도 깨지고 나면 이제 아내한테 막 짜증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족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근데 와서 공부하고 나서부터 좋은 종목 사기 시작하니까 좋은 종목 사고 시작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아내가 그러대요. 어느 날 당신 요즘 변했어. 뭐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네. 전에 같으면 문 닫아 걸고 들어가서 열심히 뭘 하는지 모르니까 문 닫아 걸고 들어가더니 요즘에는 왜 와가지고 같이 놀아도 주고 그래 애들하고. 당신 변했는데. 장기 투자하고 좋은 종목 사 들고 가니까 탄타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해서는 애들 놀아주고 밤 같이 식사하고 아내하고 이게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고요. 이제 정석 투자가 뭔지 알았습니다. 가정이 달라지잖아요. 왜 숨기고 하죠? 몰래 숨기고 한다는 거는 단타 치겠다는 거잖아요. 급등주 먹으려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종목 사면 가만히 있으니 좋은데, 이 배당도 많이 라고 이번에 신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배당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자 코빼기도 안 지는데 배당 너무 많이 해서 아내가 대신 전달해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떠나 있어야 됩니다. 떠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니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모니터만 신나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죽어요. 죽어. 그러면 돈 다 잃어. 부을 것 같지만. 괜찮아요? 되게 좋아하시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니터만 뒤따 쳐다보고 있으면 자, 강의 듣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참, 주식은 끊임없이 투자자를 흔들며 갑니다. 그죠? 분기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보고 재구성해야겠다고 굳은 마음을 느긋하게 지켜보던 포트폴리오가 한 달이 못 돼서 이걸 잘러 말어. 아니야, 자르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저쪽으로 옮겨가 보지. 맞아. 아, 요즘에 추천하는 건 날아가는데 말이야. 내가 추천 안 하는 게 옛날 산 거는 안 가고 있으니까 저걸 빨리 잘라다가 빨리 가는 것을 사야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의 주가를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종목을 정리하고 빨리가 상승하거나 전문가가 새로이 추천하는 종목이 급등하니까 그걸 보고 빨리 가서 사야 돼. 빨리 가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계좌를 보니까 이게 빨간 종목만 보이고 계좌가 파란 종목은 아주 미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난 종목만 담겨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 생각에 갇혀버리자 마이너스 난 주식들을 댕강 앞뒤 가리지도 않고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팔고서 또 다른 걸 옮겨갑니다. 아, 그랬더니 걔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증권사가 열심히 돈 갖다 바치니까 팔고 사고 하다가 자꾸 돈은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보자의 특징입니다. 좋은 기업과 동업을 했다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부동산처럼 보유하라는 뚝심 같은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는 순간은 절대로 부동산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 부동산은 3년을 들고 가지만 주식은 절대로 3년을 못 들고 갑니다. 돈이 될까요? 돈 돼요?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그냥 양도세를 그냥 빨리 그냥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한 60%. 그죠? 2년 안에 주식 팔면 양 30%. 3년 안에 팔면 20%. 이렇게 해놨으면 주식 안 팔 거 아니야. 아이, 전문가님, 그러면 증권사 굶어 죽어. 맞아요. 그럼 정부는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의 편일까요? 증권사 편일까요? 당연히 강자의 이익입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편을 들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세금도 역진세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보면 그게 비례세인가요? 역진세인가요? 역진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수수료를 적게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수수료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개정하려고 그러면 아우성을 돈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니까 또 개정 못합니다. 더 줄여줍니다. 그게 바로 정의라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업에 동업했다면 은행에 적금을 붓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년도 못 가서 적금을 다 깨버립니다. 아니, 두 번만 떨어지면 장대 연봉 2번만 내면 얼른 가서 자르고 싶어 합니다. 아, 전문가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죽겠습니다. 빨리 잘라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져서 손실 날 것 같아요. 아, 손실 나면 어때요? 그죠? 손실 나면 어떠냐고요? 왜 그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에? 좋은 종목 들고 왜 불안해하는 거죠? 왜 불안해할까요? 모르니까. 기업을 모르잖아요. 기업을 분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힘들어하고 뭘 사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언제 잘라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를 보고 나서 그것이 좋은 종목이면 더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홀랑 잘라버립니다. 괜히 뚝심 있게 3년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뚝심 있게 10년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배우라 그랬더니 에이 전문가님 차트가 좀 멋있어요. 차트가 좋아요. 그죠? 차트가 좋아요. 주식의 진수님 오늘 제가 이걸 강의했죠. 아까 늦게 오셨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2000년 말 12월에 사면 15만 8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2017년까지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삼성전자가 12배가 날아갔어요. 1200 몇 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2000년 말에 2억을 투자했으면 24억이 돼야 됩니다. 과연 16년을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다 벌어주는 줄 알잖아요. 강남 아파트를 35평 기준으로 2000만 기준으로 했을 때 2, 3억 갔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갖고 왔으면 15억 갑니다. 돈 벌었나요? 부동산은 역시 돈 많이 벌어줍니다. 누가 그래요? 템플턴이요? 템플턴은 주식이 돈 많이 벌다 끊임없이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잘 몰라서 똑같이 2억을 갖다가 동부화재 샀다면 동부화재는 16년 동안 거의 5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삼성전자의 뭐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편견을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자, 편견을 깨라고 오늘 생각의 틀을 깨버리라고 알려준 겁니다. 부동산은 세금을 매기니까 못 팔죠. 주식도 세금을 매기면 안 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팔면 세금을 매깁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갔나요? 종목은 신고가를 내는데 조금 올라가서 조정만 하면 꽃을 꺾어버립니다. 신유타를 갈지도 모르는데 꺾어버리고 이제 다 올랐어. 더 이상 안 갈 거야.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잡초에다 물을 줍니다. 봐요. 이거 못 간다고 잘라버리잖아요. 삼양식품, S-오일, 댕강 잘랐습니다. 더 가버렸네. 삼양식품, 다 먹었으면 맛있었습니다.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더 가버렸네. 맛있었습니다. 댕강 잘랐는데 어떻게 더 가버렸네?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가 종착역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전문가님이. 야, 이제 꼭지니까 잘라야죠. 네. 아니, 꼭지 갔다고 내려왔는데 더 사버려서 더 왔네? 이것이 진정한 투자가 돼야 신유타를 먹기도 하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자그마치 16년 갔더니 12배가 1200%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꽃을 꺾고 잡초를 물을 줄 됩니까? 잡초에다 물을 줘서 커집니까? 에? 차라리 겨자씨를 심으면 큰 나무가 되지만 도토리 하나 심으면 큰 나무가 되지만 풀은 백날 자라봤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겨울 되면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언제 있었냐?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담고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진정한 부자로 가는 겁니다. 괜찮은 종목을 주식을 사는데 마음에 든다면 결코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데 짠돌이 매매하다가 올라가는 종목 못 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짠돌이에서 대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날아갑니다. 아, 밑에다 대놨더니 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대놨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도망갔습니다. 아, 이거 언제 사냐? 아, 이렇게 올라간다면 살까? 짠돌이 매매라는 그런 게 짠돌이 매매가 아니에요. 짠돌이 매매라는 건 밑에다 대놓고 사는 게 짠돌이 매매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깎아줄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바로 짠돌이 매매인 겁니다. 그래야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거의 다 아니 우리 이름도 전문가님 짠돌이 매매다 또 못 쳤어요. 뭘 짠돌이 매매가 어딨어. 추천하면 그냥 사요. 내일 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왜 못 사는 거죠? 100원이 비싸면 어떻고 300원이 비싸면 어떻고 2,000원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내일 안 팔고 장기로 투자할 거면 그건 의미가 없는 종목.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단타를 쳐서 비싸게 팔 거라면 당연히 싸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라면 그건 1,000원이 비싸든 200원이 비싸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추천할 때 시장가로 사세요. 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죠.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사서 긴 호흡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느새 눈덩이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 눈덩이가 커졌죠. 언제부터 샀을까요? 여기서부터 샀어. 4월 달에 또 샀어. 7월 달에 또 샀어. 8월 달에 또 샀어. 여기서 또 샀어. 여기다 대고 피라미딩 해.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투자란 역시 정석으로 가는 거다.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꾸준히 들고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고 16년을 벌고 들고 갔을 때 1287%가 나는 거죠. 그럼 동부화재가 훌륭한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못 사는 거지만 동부화재가 부실 기업이 아니라면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거의 50배가 날아갑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돈을 벌어주는 건가요? 저는 꾸준히 제가 무료방송 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건 동부화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아니면 동국제약이 더 많이 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로 증명해 보려고 그러질 않고 막연히 가격만 생각한다. 숫자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건데 숫자로 증명해 볼 생각, 검증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뭐죠? 가격만 생각한다. 아이,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200만원이다. 지금 뭐 270몇만원 간다고 또 떠들죠. 전문가들이.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주가는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면서 갑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유료원이 제가 사주니까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면서 갑니다. 전문가님, 이거 또 사요? 또 삽니다. 또 삽니다. 진짜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아니 왜 자꾸 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왜 흔들리십니까? 잡초에 가서 물을 주실랍니까? 그게 또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또 샀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무섭지도 않아요. 신고가 내는데 신고가 내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보험회사 뭘 하나 가입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보험 제가 우리 은행을 사가지고요 3년 만에 이제 번져놨습니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왜 물어보십니까? 3년 만에 번져놨으니까요. 그럼 3년 만에 번져놨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개미지요.
아니 3년 만에 본전이 왔다면 기업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3년 본전이 온 거잖아요. 본전했으면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들고 가셔야죠. 아, 나는 또 자를 뻔했네. 나는 또 자를 뻔했어. 이거 들고 갔더니 우리 신고 가는 거. 그래서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타지 마라.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조금 상승했다고 매도하고 잠깐 하락했다고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4개월을 잘못 써가지고요. 60강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코스로 이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나오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60강으로다가 줄여서 3개월 코스로 20일이시죠. 근데 20일 아마 3개월 안에 끝날 거예요. 왜? 일요일 날도 강의가 있기 때문에요. 월화수목 금까지 가면 금요일 날이 없으니까 일요일 날 넘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역시 딱 3개월이 정확하게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장기로 보여서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 거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구마구 흔들린다는 거죠. 못 참고 가요. 언제나 이렇게 내가 잔파도에 휘둘려서 장기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노골적으로 3년에서 5년 들고 가봐라. 뭔 일이 벌어진다. 뭔 일이 벌어진데도 못 들고 갑니다. 자, 오늘은 종목 진단을 해 나왔다 그랬죠? 종목